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물리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힘과 운동 파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물리량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확인 정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본량이라고 표현하면 말 그대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시간이라든가 길이, 질량, 온도 나와 있는데 우선 길이 정도만 확인해 볼게요. 기본 물리량에 이 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길이를 가지고 무엇을 유도할 수 있느냐? 길이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MKS 단위죠. 그러면 미터를 제곱하면 넓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즉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값이 바로 유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유도량이 돼요. 미터를 세제곱하면 부피가 나타나죠. 이처럼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거 말고 더 갈 필요는 없어요. 3페이지 하단부에 뭐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도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실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차원이라든가 차원의 표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시험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우리가 막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을 갈 때 스칼라량이랑 벡터량이 나타나는데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해 두실 게 스칼라량은 이 녀석은 크기를 갖고 있는 물리량을 설명하는 거고 벡터량은 똑같은 크기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리를 시작했는데 물리량을 모른다는 건 태어났는데 엄마를 모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물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스칼라량 말 그대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선 시간, 길이, 거리, 온도, 질량, 그리고 속력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죠. 그럼 벡터량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벡터량. 우선 약간 질량과는 약간 반대 개념이 되겠지만 약간 무게라든가 약간 벡터 개념은 무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무게, 그 다음에 속도, 변이,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든가 그 다음 자기장,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이 바로 벡터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칼라량은 1시간하고 2시간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면 2시간이 더 크잖아요. 길이 1m하고 2m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면 2m가 더 크죠. 그런 식으로 어떤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질량도 단순하게 물질의 어떤 고유한 양을 설명하는 거니까 킬로그램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실제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나 달에 갔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더라. 하지만 뭐가 변해? 무게가 변하죠. 무게. 그러니까 질량하고 무게의 차이점은 이 무게라는 건 달이나 지구에서 물체를 달의 중심 방향 또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량에다가 뭘 곱하냐?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뉴턴의 단위로 표시하게 되는데 벡터량은 이런 게 방향성을 띠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실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속도나 변이는 차이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처음 파트에서 1강에서 할 게 바로 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구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장.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장의 방향성이라는 건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간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운동량, 충격량, 운동하는 방향성이 나와 있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던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힘을 받은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로 스칼라와 벡터를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는 게 문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벡터량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힘입니다. 힘. 벡터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힘. 자, 힘은 보다시피 옆에 나와 있는 이 벡터에 대한 개념을 연산할 때 이 힘이 나타나는데, 힘을 표시할 땐 요거 녀석, 여기가 바로 이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힘의 작용점, 자,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여기가 바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때 화살표를 표시한 이 힘의, 자, 요 방향, 요것이 이제 그 힘의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되는 거고, 요 화살표의 크기가 힘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그럼 크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벡터다라고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때 이 벡터라는 건 반드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더하거나 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더하거나 빼는지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5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지금 벡터의 표시라든가 크기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6페이지랑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벡터의 합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는 더하거나 뺄 수 있어. 그 중에서 어떻게 합을 보시면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법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은 지금 F2를 F1의 끝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F1은 F2의 끝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둘이 만나는 지점까지 선을 하나 쭉 연결하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실제 F1과 F2의 크기를 더한 값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요즘 중학교 애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 그럼 우리는 이 크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통해서 이 녀석이 10N이고 이 녀석이 10N이라면 이 크기가 10루트 2N이 되겠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1의 끝을, 자, F1의 끝에다가 F2를 옮겨 놓고 F2의 끝에다가 F1을 옮겨 놓았을 때 그때 합성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F2를 F1 끝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옮겨놓고 F1을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으면 이것이 바로 삼각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크기는 얼마야? 이쪽이 10N이고 이쪽이 10N일 때 이 크기는 10루트 2가 되겠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신 90도가 아닐 때 이건 계산값이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결과적으로 이때 똑같이 평행사변형법이든 삼각형법이든 사용하게 되면, 자, 이것이 A 벡터고 이것이 B 벡터일 때 벡터에는 반드시 방향성이라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의 끝에다가 누구 하나를 옮겨 놓으면 삼각형법이 되겠죠? 그럼 옮겨 놔 볼게요. 그럼 B 벡터를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자, 이걸 B 벡터, 이걸 프라임이라고 칠까요? 그럼 이 녀석은 A 벡터 프라임이 되겠는데 크기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A 벡터 프라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크기니까 프라임을 지워도 상관없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둘을 쭉 연결하면 요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녀석은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은 바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90도가 아닐 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 벡터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 벡터를 나눠서 가야 되는데, 자, 책의 위에 보면 그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식만 그냥 뚝 봐도 상관없지만, 자, 벡터를 나누는 것까지만 이해하신다면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벡터를 나누는 방법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벡터는 어떻게 나누냐면, 보세요. 어떤 벡터가 지금, 자, 요렇게 작용하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요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가, 자, 이 녀석을 만약에 내가 C라고 친다면 이 C라는 벡터의 크기는 더했을 때 이 녀석이 나타났다면 나눴을 때도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눈다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보세요.
이 C 벡터를 나눴을 때, 자, 이게 10루트 2라면, 만약 이게 세타값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평면에 대해서 몇 도의 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벡터를 나누면 요 방향이 코사인 방향이 되는 거니까 이 C 벡터의 코사인 크기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사인 크기가 됩니다.